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건설 현장 용어 세 번째 강의고요. 현장 용어에 관해서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설 현장 용어는 나무위키 현장 용어에 나와 있는 아주 많은 현장 용어 중에 제가 경험한, 제가 자주 들었고 제가 자주 사용했던 용어만 추린 거고요. 물론 현장에 가시면 더 많은 현장 용어를 접하실 수도 있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강의를 드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갔는데 잘 모르는 용어를 쓰더라. 그러면 그냥 물어보시는 게 답입니다. 음. 일단은 사실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고요. 사실갱은 이제 이음철근입니다. 야, 너 사실갱 빼놨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음철근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면 제가 이음철근이라는 강의를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 플레이리스트에 재생 목록에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콘크리트를 끊어서 타설할 때 철근이 자신의 역할, 인장제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겹쳐서 철근을 시공하거나 아니면 뭐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은 커플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겹침 이음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철근을 겹치게 되고요. 그 겹치게 하기 위해서 이 철근을 빼놓습니다. 그래서 이어준다 해서 이음철근이고요. 현장에서는 자주 사시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감 공사를 하다 보면은 아주 자주 접하는 건데요. 서스라고도 하고요. 스댕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스댕이라는 말은 좀 들어보시지 않았나. 녹이 슬지 않는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을 줄여서 스댕이라고 하거나 서스라고 하거나 합니다. 지금 제가 사진으로 준비한 것은 이제 옥상에 있는 난간을 설치한 것을 준비했는데요. 이거를 서스로 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비가 왔을 때 녹이 안 슬겠죠. 이거를 그냥 일반 철제로 하면 나중에 녹이 슬고 녹이 이제 막 흘러 내려와서 이 콘크리트 페인트 칠한 데에 막 묻고 그러면 이제 아주 건물이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서스가 비쌉니다. 비싼 대신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서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데 더 돈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시바라는 얘기도 쓰게 됩니다. 이제 비계 공사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말씀 안 드렸는데 일단 간이 설치물로 이제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쇠 파이프를 이용해서 어, 작업 공간을 만든다.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비계라고 하고요. 지금 이 비계를 매는 이 아저씨가 이제 아주 위험하게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이제 강간 파이프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걸 비계라고 하고요. 그걸 아시바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리끼리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고요. 야리끼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 오늘 뭐 벽돌을 200개 쌓기로 했다. 근데 200개 싸기로 했으면 예를 들어 야 200개까지만 쏘면 오늘 집에 간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죠. 그 순간. 아니면 예를 들어 뭐 보통 5시 퇴근인데 3시까지 이제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 열심히 안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제 야 너 여기까지 하면 야리끼리.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오늘 너 이제 집에 가도 돼. 뭐 이겁니다. 그래서 왜 야리끼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도 일본에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야리끼리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비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80일, 80일, 3600,
밀리미터로 돼 있는 조금 이제 두꺼운 각재를 오빗기라고 합니다. 제가 다루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이제 형틀공들 이제 목수분들이 뭐 오빗기 좀 갖다 잘라 뭐 다루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규격이 다른 각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폭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뭐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한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긴 무식한 이제 망치고요.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쓸 데가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여하튼 오한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석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냈는데 콘크리트가 배가 불렀다거나 아니면은 수절대기 없이 높게 쳐졌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할석을 하게 됩니다. 할석이라 하면 지금 옆에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런 브레이커, 브레카라고도 하는데요. 뭐 브레이커를 아마 영어 일본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뿌레카 하지 않나 싶은데 이 뿌레카를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깨는 작업입니다.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노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콘크리트를 부시게 됩니다. 이거를 할석 작업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하스리라고도 이제 한 현장에서는 표현합니다. 야 하스리 했냐? 뭐 야 이 부분 좀 하스리 해야 될 것 같지 않냐? 뭐 마감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한바 식당이란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이 조금 크거나 아니면 좀 시골에 있으면 이제 현장 내부에 식당을 좀 구비하게 됩니다. 식당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바라고 합니다. 야, 한바 가서 라면이나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합니다. 뭐 야, 한바나 가자 뭐 약간 이런 식이고요. 뭐 지금 오른쪽에 생긴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약간 간이식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노무자들이나 이제 관리자들에게 식사를 아침, 점심, 대부분 아침, 점심이죠.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량을 계산할 때 제가 루베라는 말은 자주 썼는데 헤베라는 말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쓴 것 같은데요. 물론 헤베는 이제 제곱미터입니다. 이제 페인트를 칠한다. 제가 페인트 칠하는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곱미터로 계산하게 되죠. 높이하고 가로하고 세로만 곱하면은 이제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면적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뭐 페인트 같은 경우도 해배로 계산하게 되고요. 거푸집 같은 경우도 해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뭐 기둥이 이제 직육 면체가 있죠. 그러면은 맨 윗부분은 맨 아랫부분이랑 맨 윗부분은 이제 거푸집을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사면만 거푸집을 하면 돼서 그 거푸집 면적을 계산할 때도 해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미터도 기니까 해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루베 해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용어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1, 2, 3편으로 나눠서 강의를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알고 현장에 가시면 제 생각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제가 타워 크레인 기사분이랑 이제 무전을 할 때 뭐 좌식, 우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좌로 어, 싱이 뭐였더라? 하여튼 좌로 움직여 달라, 우로 움직여 달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요. 혹시나 제가 이런 거 빼먹었구나 싶으면 한 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아시면 제가 봤을 땐 90%는 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 현장 용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